예, 안녕하세요. 한국전통놀이학교 공개강좌 제1회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2강은 저포의 문헌입니다. 예, 국내 문헌과 중국 문헌이 있는데 오늘은 중국 문헌을 하고요. 3강, 4강에서 이제 국내 문헌과 저포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 오목경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헌을 통해서 이 전통놀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글로 쓴 것만 꼭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문헌이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놀이를 그러니까 역사적 개성성과 문헌적 고증을 할 때 세 가지 관점으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문헌 고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글자로 된 문헌 자료가 있습니다. 저포의 가장 대표적인 문헌 자료는 이제 오목경과 저포경이 있습니다. 물론 오목경과 저포경이 이때까지 소개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오목경을 제가 발굴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 단체들은 잘 안 하고 몇 개 우리와 협약을 맺은 공공서비스 협동조합, 그다음에 미래학교, 그리고 한국역사, 한국역사문화교육원 세 단체만 현재 오목경을 아마 알고 배웠을 겁니다. 제가 해석을 해줬으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쌍육 문헌은 이제 쌍육보가 있고요. 윷놀이 문헌은 사이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강천각 소화록이라는 책 안에 윷놀이가 설명된 문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칠교도도 문헌이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전통놀이를 복원하고 개성할 수가 있습니다. 문헌 자료고요. 두 번째로는 그림이나 이런 도상 자료가 있습니다. 육박은 중국의 그 서기전 한 2세기에서 AD 2세기가 약 400년 동안 크게 유행했던 것이 벽돌로 무덤을 만들고 그 벽돌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벽돌을 새겨가지고 하는 걸 화상석이라고 합니다. 그 화상석에는 이러한 그 육박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윷가락이 6개라는 걸 셀 수 있죠. 육안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육박놀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경도는 기산풍속도의 종정도 놀이라 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뭐 쌍육의 대표적인 도상 자료는 신윤복의 쌍육산매 그림이 바로 쌍육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도상 자료들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문헌을 고증할 때는 이렇게 글로 된 문헌과 도상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자료가 있냐면 실물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참고노는 발해의 참고노인데요. 오늘날 블라디보스톡의 크라스키노 성에서 직접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예니세르 그 민속박물관에 블라디보스톡 민속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니까요. 실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륵사에 가면 동탑지에 가면 미륵사지 주춧돌에 이렇게 윷놀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실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육박 자료는 방격, 교교, 사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박물관에 많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3점이 있고요. 전시가 돼 있고 숭실대 박물관에도 18점인가가 있고요. 무령왕릉에서도 이렇게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물로 이 육박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헌 자료하고 도상 자료하고 실물 자료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것이 있었다는 문헌 고증과 역사적 개성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유물 출토가 될 겁니다. 육박이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출토된 것은 중국 호남성 장사 마왕태입니다. 호남 장사대학은 무지 유명하죠. 호남의 성도가 장사인데 그 호남 사범대학교 출신 중에 중국 혁명을 이끈 모태동, 마오쩌둥이 바로 이 장사 출신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서기전 1세기경을 전후한 마왕태라는 무덤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옥으로 이렇게 만든 합이 나왔는데 이 합을 딱 열었더니 사각 놀이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 모든 육박은 구리거울에다가 새긴 거예요. 근데 구리거울이 엄청나게 귀하고 누구나 소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사각형을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종교적 행위였던 육박이 이제 생활 속의 놀이로 전환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각. 그 다음에 육박을 윷을 6개를 이렇게 던져요. 근데 6개를 던지게 되면 경우의 수가 7개지만 윗면, 그러니까 검은 면이 나올 확률과 배면이 나올 확률이 36분의 1이에요. 엄청나게 안 나와요. 우리도 윷과 뭐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육박은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3일 걸렸다 그래요. 승부를 내는데 3일. 왜 3일인지는 육박을 좀 배우면 아실 거예요. 육박에서는 전체가 검게 나온 거, 전체가 나온 흙이 있고 점백이 나오고 또는 전체가 이 검은 거, 무백이거든요. 그런 것이 나와야만 승부가 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나 퍼센트가 작다 보니까 승부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놀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신전에서 무슨 점을 쳤는데 빨리 끝나면 아마 신이 빨리 들어줬겠죠. 근데 놀이는 그게 아니죠. 놀이는 빨리 승부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우의 7을 똑같이 7분의 1로 나눌까?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사위를 7면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주사위 7면 만들 수 있어요? 진짜 힘들죠? 주사위는 육박은 딱 만들잖아요. 육박수는 딱, 육박은. 7면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면적수가 비슷하면서도 둥글게 되는 면적을 만든 게 14면이에요. 그래서 14면 주사위를 만든 겁니다. 우리 경주 안압지에서 나온 주령구 14면 주사가 바로 육박놀이에서 그 육박의 숫자를 가르고 거기다가 문자를 새겨서 뭐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하고 세 바퀴 돌아다니는 엉덩이로 춤을 추었는가 뭐 큰 소리로 노래 불라. 이것은 이 육박의 14면을 문자로 한 거지 실제로는 육박에서 나온 겁니다. 처음으로 그 6개의 윷가락을 주사위 형태로 만든 겁니다. 14면 주사. 그러면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같은 1, 2, 3, 4, 5, 6, 7이 있으면 같은 숫자가 2개씩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14분의 7이니까 7분의 1이죠. 경우의 수가 7분의 1. 나올 확률이 정확하게 7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20분에서 30분이면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호남 장사 마왕태에서 나온 일괄 유물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이 호남 장사보다는 조금 위쪽에 강서성 성도가 남창이거든요. 남창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신해혁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남창봉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무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로 남창이 이제 신해혁명의 발원지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남창에서 해훈호라고 하는 제후 이름입니다. 해훈후라는 제후의 묘가 발견된데 거기에 바로 육박기보라는 문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육박보는 지금 해독하는 중입니다. 조만간 원문이 이제 공개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증한 육박은 거의 후대의 육박입니다. 그러니까 수나라나 당나라 때 가장 번성했던 육박보라든지 유기경과 같은 원전을 갖다 놓고 복원한 거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육박기보의 문자가 해독이 되면 아마 가장 원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원형과 변화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일괄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헌 자료가 오면 우리가 과거에 사라졌지만 복원할 수가 있고 또 이름이 알려진 전통놀이를 완전한 형태로, 완전은 아니지만 원형에 가깝게 복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헌 고증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놀이 이 저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놀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적 기원을 알려주는 문헌과 놀이 방법을 알려주는 문헌으로 두 개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놀이 유래에 관한 문헌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세 종류만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오래된 것은 진중흥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진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냐면 동진을 말합니다. 동진 서진할 때. 그러니까 중국의 삼국시대가 끝나고 AD 265년부터 316년이 서진이고
317년부터 420년까지를 동진이라고 그래요. 동진은 뭘로 유명하냐면 바로 백제의 불교를 전파했죠. 예. 북중국에 있는 전진이라는 나라에 불법을 전하러 들어온 3명의 승려가 있어요. 아도, 순도, 마라난타. 그 중에 아도와 순도는 고구려로 와서 고구려에 불교를 전달했고요. 그 전진이 망하면서 아도와 순도 함께 왔던 마라난타는 남쪽의 동진으로 망명을 해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불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던 차에 백제 사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백제 사신을 따라서 백제로 와요. 어디로? 영광의 법성포로. 그래서 불법이 이루어진 곳이라 해서 법성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동진의 마라난타. 바로 그 시대 사람이에요. 이 하법성이라는 사람이. 그 하법성이 쓴 진중흥서의 저포에 대한 유래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지 간단한 거예요. 뭐냐? 저포는 노자는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도가의 아버지인데 이쪽에서 노자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노자가 이제 오늘날 저쪽 중국 서안에 있는 함곡관을 건너서 서역으로 떠납니다. 그때 이제 떠나기 전에 공자를 만났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노자는 이제 떠나면서 그 서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노자 제작설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당나라 때쯤 진나라 당나라 때 보면 무슨 사상이 벌어지냐면 중국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 사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방에서 오랑캐들이 와서 북중국을 차지해버리니까 본토를 빼앗긴 중국인들이 양장을 남쪽으로 도망가서 그 정신 승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화 사상을 이제 그때 또 만들어요. 정통성이라는 걸 만들어내. 그러면서 모든 문명은 중국으로부터 갔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놀이들도 중국에서 건너가서 거기서 만들었다. 그게 바로 노자 제작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노자가 서역으로 들어가서 만든 게 아니라 서역에서 온 거겠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노자 제작설입니다. 그래서 저포는 노자 입포소작, 외국희이다. 그래서 노자가 그쪽에 오랑캐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놀이가 중국으로 재수입이 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당나라 때 엄청나게 그 도가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자가 도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노자를 숭배시켜야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노자가 만들었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태상노구는 노자를 말합니다. 태상노구는 노자를 말하고 이 사람이 이제 하늘에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 이제 상청이 있고 옥청이 있고 태청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태청에서 인간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81년을 있었죠. 때를 기다리다가. 그래서 탁 나왔더니 노인네죠. 그래서 노자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그냥 뻥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노자가 이제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걸 응화라고 하는 겁니다. 응화. 인간으로. 하늘의 신이 인간으로 와서 이곳에서 문화를 전파했다는 거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태상록은 역세 응화도설입니다. 그 역세 응화도설에 뭐라고 되냐면 서역인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즐겨한다는 거죠. 호인, 전후, 사살. 그래서 노자가 저포를 만들어서 앞으로 싸움박질 하지 말고 놀이를 하면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라. 그래서 호인들을 가르치고 놀이를 즐기게 했다. 이거 다 아시죠? 문화영웅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새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비슷한 겁니다. 하여튼 모든 중국에서 벌어진 건 다 중국 거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태상록은 역세 응화도설이고 거기에 17번째 그림이 있어요. 17번째 그림. 그 17번째 그림 가운데 끝쪽에 보면 호인 전후, 사살, 노자네, 작, 저포. 그리고 마지막에 교, 호, 척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바로 여기서 노자 제작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교들도 자기들도 저기 문화 영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도가는 이렇게 이제 노자에 빗대서 세상의 모든 건 다 노자가 만든 거예요. 노자가. 그러면 유가는 뭐냐? 유가는 요임금, 순임금 같은 성인들을 만들어야죠.
우리 공자님이 좋아했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좋았던 요순, 우탕, 문무, 주공. 하여튼 세상의 모든 문물은 이 일곱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렇게 우리 정몽주가 그 주공을 꿈에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국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는데 문묘에서 벽에 걸린 주공의 사진을 영정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꿈에 본 그분이잖아요. 꿈에 그 사람이 뭘 줬어요. 줘서 저기 몽주한테. 그게 이제 나중에 논어맹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도전한테 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꿈에서 주공을 봤다 해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어머니가 난초가 뱃속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의 이름이 몽란이에요. 몽란이. 정몽란. 그런데 꿈에서 주공을 뵀으니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 선생님이 잘 아시는 몽주로 바꾸게 됩니다. 바로 그 주공, 공자님이 가장 존경했고 살아서 만나고 싶었던 분. 그래서 요순, 우탕, 문무, 주공. 무왕의 동생입니다. 무왕의 동생. 그래서 무왕을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는 양대 산맥, 오른쪽에 강태공, 왼쪽에 주공, 동생인 주공.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태임, 소임할 때, 우리 신사임당 할 때, 사임당 할 때 그게 태임 소임이거든요. 바로 무왕과 저기 주공을 낳으신 우리 태임께서 바로 이제 문왕의 부인이 되시겠죠. 그런 이제 영웅들을 유가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산당사고라고 하는 건데요. 산당사고. 명나라 시대 때 이제 팽대기 지은 이제 백과사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서기전 2017년이면 하나를 세운 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순 우탕 할 때 우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의 동생 이름이 우죠. 형 이름이 희신이.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순신이. 동생이 우신이. 그리고 요 있구나. 형이 요신이. 그러니까 희신이, 요신이, 순신이, 우신이. 우임금.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동생 이름이 우신인데 바로 하나를 세운 우임금에서 이름이 따온 거거든요. 바로 그 하나라 우임금의 신하로서 우를 도와서 문화영웅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오조씨입니다. 오조. 지금의 조조의 조씨들의 시조입니다. 시조. 태평조가라고 부르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냥 역사에서 하여튼 지금의 조가. 조광조의 조와는 달라요. 한양조가는 달릴 조자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말구유조자. 이렇게 해서 꼭지가 하나 있는 조자, 외꼭지, 쌍꼭지, 그 조치들입니다. 그 조치들의 시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 오조씨가 만들었는데 사물기원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팽대이기 뭐라고 했냐면 저포의 윤머리는 새 모양을 새긴 것이 가장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노가 그 다음이고 치독이 그 다음이며 새가 가장 낮다. 이것은 지금의 저포노래와는 많이 다르니까 꼭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문제는 이거죠. 바로 노자가 서역에 가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서역 기원설을 없애고 중국 기원설입니다. 이게 중국 기원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동북공정의 시조입니다. 하여튼 이제 모든 문물은 중국에서 만들어졌 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사고는 하나라 우왕 때 신화였던 오조가 만들었다는 중국 제작설. 이건 다 아니고요. 아마 어느 시기에 누군가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단군 할아버지의 신하들이 우리 고조선의 모든 문화를 만들거든요. 댕기 따는 법에서 불을 만드는 거, 그죠? 부소라는 신하가 불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부소돌, 그리고 성주라는 신하가 집을 만들어서 성주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 다 문화영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게 이제 놀이 기원에 관한 문헌이라면 놀이 방법에 관한 문헌이 있습니다. 놀이 방법에 관한 저포의 3대 문헌은 당국사보, 저포경락, 오목경인데 저포경락은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미 오목경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목경이 저포경에 있는 것을 다 담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포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뽑아주고 당국사보는 전체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사보는 뭐냐면 당나라,
당나라의 역사, 당나라 역사, 당국의 역사를 쓴 게 당국사가 있는데 거기에 미처 싣지 못한 부분을 보충했다는 뜻입니다. 예, 당나라 역사책, 당국사에 보충했다. 그 여기에 바로 예, 저포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저포경락은 아예 이름 자체가 저포경이고요. 오목경도 아예 이름 자체가 오목경입니다. 오목은 저포의 유시 다섯 개인 것을 근거해서 오목경이라 하니까 이 오목경은 제가 제 2회 4강 때 전문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정대청이라는 사람이 대략 우리 고려시대 때 송나라니까 예, 이때쯤 되면 거의 이제 남송시대쯤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이른바 저포경을 씁니다. 북송이 망하기 4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상당한 예, 그 지식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분의 이제 책이 옥록인데 여기에 저포경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대청이 저포경락 썼다는 거 여기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앞쪽에. 그래서 이 중에 저포경의 형태에 관한 내용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뽑아서 우리가 지금 복원한 저포가 이 문헌에 근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포 유세 형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있느냐? 오목의 형태, 5개 유세 형태는 양쪽이 뾰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뾰족하지 않아요. 잘랐으니까. 근데 어떤 거가 있냐면 윤목 있죠, 윤목. 이렇게 생긴 거. 윤목처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윤목처럼. 예, 윤목처럼 만들어서 양쪽을 뾰족하게 해서 잘 구르게 한다. 그리고 가운데 쪽이 좀 넓어서 여기다가 윷사이를 새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윷사이를. 예. 아까 독이나 소 같은 거. 자, 그래서 젖봇의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약간 한쪽이 이렇게 평평하고 위쪽이 약간 오동통하게 이렇게 생긴 것이다. 왜냐하면 윤목은 전체를 각에다가 이렇게 새긴 거지만 여기는 면에다 새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윷 같은 걸 보면 윷의 그 한 면을 좀 이렇게 얇게 자르면 좀 두툼하죠. 근데 끝을 뾰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도 첨예예요. 양쪽 머리를 첨예하게 했다. 뾰족하게 했다. 그래서 잘 굴르겠다. 호가 전략을 잘 굴러가게 하다. 그리고 중간은 평평하다. 중간은 평평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바로 새기는 거죠. 자, 이게 저포유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윤면에는 한 개 유세는 2개의 면이 있다. 그래서 위쪽 면은 검은색, 배쪽 면은 하얀색인데 윗면에는 이렇게 독을 새기고 이 독이 새긴 건덤면에는 배쪽 면에는 뻥을 새긴다. 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독과 이 안쪽에 2개의 치를 새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나 이런 것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요거 나온 던진 거에 따라서 윷사이가 만들어집니다. 윷사이는 명칭은 10개, 그리고 종류는 12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10개, 종류는 12개. 세 번째는 바로 여기 저포에 윷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흙, 그다음에 독이 새진 흙입니다. 여기 독이라는 거 두 번째 독. 그리고 배 쪽에 치가 생긴 독. 이렇게 되면 이것은 새라고 부르고 똑같이 흙. 근데 이제 그 위에 동그라미가 독독이 있는 거. 독독이 있으면 위쪽에 독이 새겨지지 않은 그분이 엎어졌을 때 그러면 백이죠. 백이야. 똑같이 백. 백인데 한쪽은 치가 새겨져 있고 한쪽은 치가 안 새겨진 거. 그러면 이게 새와 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새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포의 수는 전체가 검으면 가장 높다. 그죠? 그리고 이로부터 점점 이렇게 낮아진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검은가 흰 것인가를 찾아서 어떤 것을 효라고 어떤 것을 건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건이 아니고 걸인데 제가 잘못 쓴 거고요. 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흑 이렇게 나온 것이 등 쪽, 백이 배 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2개. 그리고 확률은 32분의 1. 노가 나오는 확률이 32분의 1. 그리고 여기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32분의 2 권리라는 거 32분의 6. 그 다음에 효도 32분의 6 확률이. 그래서 귀체는 나올 확률이 무지
떨어지는 거죠. 예. 다 보면 귀체는 확률이 다 32분의 1입니다. 예. 제일 위에 노도 32분의 1, 중간에 치도 32분의 1, 그리고 예.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독이라는 것도 32분의 1, 그리고 백도 32분의 1. 그러니까 왕체는 3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 당국사부에 보면 예, 돼 있죠. 이렇게 예, 왕체는 4개, 노, 치, 독, 백. 그리고 이 독을 우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노는 전체를 검은 것, 백은 전체가 흰 것. 그리고 예, 치는 배 쪽에 치가 새겨진 2개가 이렇게 배를 보일 때. 그리고 독은 예, 등 쪽에 생긴 독이 등 쪽으로 있을 때. 이렇게. 이러면 4개가 왕체가 나온다. 4개가 왕체. 그러니까 동일한 모양이 있는 거예요. 예, 동일한 모양이. 2개, 3개, 2개, 3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5개 흑이나 5개 백. 그래서 4종류만 왕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원문. 예. 자, 이제 여기 당국사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당국사부는 당나라 때 이조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무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책에 이걸 쓰게 되는데, 여기에 쌍육이나 바둑, 저포 등에 대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쌍육할 때 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당나라 역사책인 당국사에 보충한 당국사부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 원문이 3가지로 돼서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낙양현령 최사본, 이름이 최사본입니다. 최사본은 예로부터 저포놀기를 좋아하였다. 그 저포놀이를 하는 방법은 3가지가, 방법은 산대가 36개다이죠. 그래서 이거 3개로 쪼개면 120개가 되겠죠. 120개로 1단, 2단, 3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야외에서 놀던 거예요. 말을 타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으면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실제. 네. 뭐 인도의 파치시도 사람 죽였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3개가 되니까, 계단이 3개니까 관문이 이 계단에서 이 계단으로 가고 이 계단이니까 관문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는 사람은 말을 6개, 그러니까 6개를 가지고 하는 거다. 그리고 주사위는 5개. 그래서 반으로 나눈 것에 위쪽은 검은 것, 아래쪽은 흰 것. 그리고 검은 곳에서는 독을 새기고 흰 것 2개는 치를 새긴다. 원문에 의한 저포놀이의 원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단계에서는 노는 방법이 있습니다. 왕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왕체. 그래서 전체 흑이 나면 노다. 그리고 노는 16개를 간다. 16칸을 가는 거죠. 그리고 2개의 치와 3개의 흑이 있으면 이건 치라고 부르는데 14개를 간다. 그 다음에 3개의 검은 거와 2개가 검은 거, 3개가 뒤집어진 백이면 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10개를 간다. 그리고 전체가 희면 이건 100이라고 부르는데 8개를 간다. 그러니까 숫자가 8, 그다음에 10개, 14개, 16개. 이게 왕체입니다. 왕체. 그래서 이 4개 유사이는 귀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천체라고 부르는 것. 개는 12개, 새는 11개, 탑은 5개, 독은 4개, 궐은 3개, 효는 2개. 그래서 6개를 잡체라고 부른다. 잡체라고 부른다. 예. 자, 그래서 이 왕체 4개와 잡체 6개를 합해서 유사의 명칭은 10개. 근데 경우에서는 12개가 나온다. 자, 그래서 귀체가 나오면 이제 귀체의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체의 권한은 3개가 있고요. 3종류. 보면 연척, 그다음에 탐화, 과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잡체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잡체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둑판 쪽은 뒤로 막 빠지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게 근거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바둑판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바둑판도 나름대로 통용돼서 가능성은 있다. 그게 뭐냐면 당국사부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새롭게 앞으로 9개를 나가는 유사이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뭘 표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유세다가 표시한 거는 딱 이렇게 왕체 4개, 귀체 10개. 근데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는 아마 거기다가 무슨 표시를 했을 거예요.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표시가 나오면 앞으로 9개 가는 유사이가 하나가 있고 뒤로 6개를 물러나는 유사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국사부는 이것이 어떤 표시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복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구 퇴육이라고 합니다. 그냥 앞으로 9개 나가는 채 진구와 뒤로 6개 물러난 퇴육이 아마 이때 당나라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복원 고증은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청당과 미래학교에서 복원한 것은 오목경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오목경은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전달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당국사부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 놀이의 방법은 산대를 360개를 셋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원한 것은 20개, 20개, 20개씩 해서 우리가 120개를 20개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이에요. 원형 크기 6분의 1. 실제로는 이 저포는 왕권을 놓고 놀이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남조의 송나라를 세운 유송이라고 부르는데 유유라는 사람은 나무꾼이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와 대적전에 있던 사람과 유해라는 사람과 왕권을 놓고 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둘이 대장군이었으니까 왕권을 놓고 접포를 했는데 졌어요. 계속 지고 있어. 막판에 뒤집기를 해야 되는데 막판에 딱 던졌는데 노가 나온 거예요. 노가 났죠. 그래서 황제가 됐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이제 문헌할 때 또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저포는 노가 나오면 아주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3일 동안을 줬다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0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6분의 1을 줄여서 아래쪽 20개, 20개, 20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관문은 2개. 어차피 120개든 60개든 20개든 관문은 2개 빼 없습니다. 왜? 단이 3단이니까. 그러니까 이 관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왕체가 나와야만 칸을 넘는다 그랬죠? 왕체가 아니면 다음 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칸에서도 세 번째로 가려면 반드시 왕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에 잡힐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말은 6개로 쓰인다. 말은 6개 쓰인다. 네. 요거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윤면의 새김 써 있죠. 네. 윷은 5개인데 위쪽에는 흙에는 독을 새기고 아래쪽에 백에는 칠을 새긴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쪽은 흰색을 칠하고 새를 새긴다. 그래서 검은색에는 2개의 소를 새기고 흰 것에는 2개의 새를 새긴다. 지금 바둑판식으로 하는 것은 다 다르죠? 그 새긴 게 치하고 독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형에 의하면 앞뒤로 독의 배 쪽에는 치, 이 독의 배 쪽에는 치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12개, 명칭은 10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왕체는 주사위를 던져서 검은색은 노, 그래서 첫 번째 노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가 백체, 세 번째가 독, 그래서 이렇게 노, 치, 독, 백. 이게 왕체입니다. 왕체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당국사보나 오목경도 똑같습니다. 단지 당국사보에서는 진구와 퇴육이라고 하는 윷사이가 나왔는데 그 윷사이를 고증할 수가 없다는 거 빼놓고는 오목경과 당국사보는, 그러니까 당국사보가 제일 좀 축약돼서 조그맣고 오목경이 좀 많고 저포경이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잡채, 지금 현재 4개, 지금 동그라미 친 4개는 귀체입니다. 32분의 확률이 나온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잡채, 천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총 8개가 있고 4개가 합해서 윷사이는 총 12개다. 그런데 여기 표가 2종류고 벌이 2종류죠. 그래서 명칭은 10개라고 그래서 명칭은 10개인데 윷사이는 12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 안 해도요. 놀이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놀이표 이게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판에다가 이 윷사이를 다 해놨습니다. 그것만 보면 금방 윷사이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12개, 새는 11개, 탑은 5개, 독은 4개, 그 다음에 괴 또는 궐이라고 부르는, 이게 궐이라고 부르고 괴라고도 불러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3개, 그리고 효는 2개, 그러니까 한 칸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칸수를 잘 알면 내가 말을 놓을 때 어디다 놓으면 적에게 안 잡힐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이 귀체입니다. 귀체. 이 귀체의 권한은 세 종류가 있다. 자, 관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관을 넘을 수 있다. 월관이죠. 여기는 이제 과관이라고 쓰면 넘을 과자를 써서 지날 과자. 과관, 관을 넘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여긴 연척이라고 됐죠. 연척, 제투. 다시 두 번 던질 수 있다. 우리 윷놀이에 윷과 모가 두 번 던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타마, 말을 때릴 수 있다. 그래서 곧 적을 죽일 수 있다. 살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권한이 있다. 귀체, 왕체. 그러니까 왕체가 무지 중요한 거죠. 그 왕체 중에서도 노는 16칸을 가는데 아마 저포에서 모든 승부에 그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을 할 수 있는 것을 노라고 뒀다면 아마 여기에는 기록은 없지만 노에는 아마 특별한 권한을 더 줬을 거예요. 특별하게. 노가 나오면 거의 승리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헌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포는 노가 나와서 승리한 걸로 대부분 나오는 걸 봐서는 노에 엄청난 권한을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투할 때, 이렇게 직구땡 할 때 38광땡을 특별히 높이 치잖아요. 38광땡을. 마찬가지로 노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추리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유사이를 추구했다. 그래서 진구와 퇴육은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름으로만 이렇게 아주 놀이로서만 추가됐다는 거고 이름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왕체 4개, 그다음에 천체 8개. 이름은 6개고 6개인데 놀이 방법이 2종류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4개는 다 하나씩 유사이가 하나지만 여기 궐과 효는 2종류가 있죠. 그래서 총 12개의 유사이가 나온다. 다시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알아들으시라고 계속 명칭 10개, 유사이 12개. 그래서 궐과 효는 유사이가 2개씩 있다. 이렇게. 그래서 총 1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런 면에다 뭘 새기지 않았을 때 던졌을 때는 6개의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 독과 그 칠을 새김으로써 유사이가 2배로 늘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저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지금 나왔습니다. 왜 문헌이 중요한가? 자, 우리 그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은 저포를 할 때 그냥 이 문헌이든 이것을 지식을 몰라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두는데 꼭 바둑이 무슨 원리로 이렇게 왔다고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되실 분들, 지도사 선생님을 하실 분들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포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런 문헌에서 백제인들이 저포를 놀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는 오목경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에 이런 놀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복원해서 그 문헌에 근거해서 우리가 저포를 복원했고 백제인들이 놀았던 것이 고려나 조선에서도 놀았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역사적 계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 고증과 역사적 계승성이 있는 노린다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문헌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문헌 고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3가지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포의 3대 문헌은 가장 소략한 것은 당국사보,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것은 오목경, 그리고 왕창 많은 것은 저포경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포경락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저야 한학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개념어를 제외하고는 그냥 우리 책 읽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를 많이 배우면 그냥 영어 원문 읽잖아요. 소설, 해리포터 읽으시죠? 막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한자로 이렇게 아냐고. 아니 조선시대에 한학한 사람들 그냥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 말을 다 한으로 썼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안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학을 했다 그래서 너무 막 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 겁니다. 그냥 그 대신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제가 자절을 찾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냥 웬만하면 다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대 문헌이 있다.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 문헌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놀이의 역사 기원,
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물론 그것은 기원은 아니에요. 기록상 기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기록이 없으면 그것이 언제 생긴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중국한테 왜 맨날 졌냐면, 중국은 기록을 남겼는데 우리는 북방민족들은 대부분 기록을 안 남기고 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형태를 가져요. 구전. 외계 북방민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언어를, 하늘로부터 온 신성한 언어를 문자로 적는 것 자체를 이렇게 수준 낮은 걸로 봐서 천한 걸로. 그래서 어떤 샤먼은 무당이나 무당, 신전의 사제들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 구술로 전달하는 것을 으뜸으로 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보 멍충이만 문자를 보는 거고, 머리가 족하는 사람들은 다 스승과 스승으로 이렇게 전달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헌 기록을 많이 안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놀이를 다 중국 문헌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단 놀이의 역사를 찾을 수 있는 역사 기원, 놀이의 기원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두 개 뭐냐.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우리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전통놀이학교 주정자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원문을 가지고, 여기 보면 오목경의 원문입니다. 당나라 이고가 지은 건데, 저포 오목 현백판, 그죠? 궐이 작치, 배치 작우, 왕채 사, 왕채는 4개가 있다, 그죠? 노백치 우, 그죠? 천채는 6개가 있는데, 개세, 탑, 독, 궐, 효다. 전체, 전체,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다음 시간에 오목경을 보면 저포의 전체적인 이렇게 틀을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원형을 복원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박도 유교보도 육박을 뒀다는 시를 남겼거든요. 조선시대도 육박을 많이 뒀어요. 특히 명나라 때 장수로 왔던 이여송이가 평양에 왔는데, 우리 이제 조선 사신들이 가잖아요. 찾아. 그때 이여송이 육박을 두고 있다는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도 육박을 둔 거예요. 단지 전승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원문을 다 찾아내서 복원을 하는 거예요. 복원. 그리고 이것도 완전한 복원은 아니라고 그랬죠. 육박보가 서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중간중간에 기록이 나오면 그 기록으로 우리가 놀이 방법을 조금씩 변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하는 육박놀이는 원형에 가장 가까운 놀이다. 적어도 90% 가까운 놀이고, 저포도 현재 우리가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최소 90%는 원형에 가깝다. 그러니까 문헌 근거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바둑판은 접근 몇 %가 맞는지 우리는 확인하지 않는다. 왜? 모르니까. 다만 가능성은 있다. 그 가능성은 아까 말한 산당사고나 여기 죄송합니다. 저포경락이나 여기에 산당사고에 앞으로 9개를 가고 뒤로 6개를 가는 기록이 있음으로써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 자료는 놀이의 기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형을 복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역사적 개성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중간중간에 역사적으로 개성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려 때도 있었고 백제 시대 때 저포가 있었고, 또 우리는 조선시대 때 만복사 저포기를 통해서 저포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 개성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쌍육도 마찬가지고요. 백제 시대 때 분명히 쌍육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조선시대 신윤복이 쌍육 산매도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역사적 개성성이 있구나. 그래서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전승해온,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여주면 놀이의 기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형 복원, 세 번째는 놀이의 전승, 역사적 개성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헌 사료의 중요성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제1강 그리고 제2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